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업 시간에 수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초등학생들이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모님과 수포자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과서로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따로따로 한 편씩 더 방송을 하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수포자 학생들은 오늘 방송과 함께 다음 3회, 4회 방송 중에서 필요한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여러분, 그동안 구단 실력이 좀 늘었습니까? 앞으로도 어디에서든 틈틈이 연습하면 더 잘 될 겁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외우려다 틀리는 게 많으면 오히려 느리게 외우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정확하게 외우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빨라지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느리더라도 정확한 것이 낫다. 자, 그럼 교과서로 공부하는 과정을 잠시 체험해 볼까요? 1단계는 예습하기입니다. 예습은 그날 함께 공부할 부분을 책에서 미리 읽어보면서 혼자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아니면 학원에서나 어머니하고 공부하기 전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미리 그날 공부할 것을 생각하며 책을 읽어두면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이 예습을 안 했을 때보다 훨씬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럼 예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평면도형, 우리 주변에는 어떤 평면도형이 있을까요? 놀이기구에서 평면도형을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그리고 만들기를 하고 있네. 네모난 것, 세모난 것 참 많네. 그림을 살펴보면 네모난 것, 동그란 것, 그리고 산도 있고 숲도 있고 놀이기구들도 있네. 이러면서 책을 봅니다. 선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친구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기로의 모양을 알아봅시다. 타고 내려오는 기로의 모양이 다르네. 정말 다르네. 요렇고 요렇고. 타고 내려오는 길을 따라 선을 그어보세요. 선을 그어보라고 하면 그어봐도 되고 눈으로 보고 생각만 해도 됩니다. 선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세요. 고전선과 구번선으로 분류해 봅시다. 선을 분류해 보세요. 고전선, 구번선. 여기에 고전선을 찾아서 적으란 말이구나. 구번선을 찾아서 적으란 말이구나. 점 기역과 니은을 곧게 이어 봅시다. 이렇게.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을 선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점 기역과 점 니은을 이은 선분을 선분 기역 니은 또는 선분 니은 기역이라고 합니다. 선분 니은 기역. 이렇게도 말하네. 점 기역에서 시작하여 점 니은을 지나 오른쪽으로 길게 느린 고전선을 그어봅시다. 기역에서 시작하여 니은을 지나 오른쪽으로 길게 점 기역에서 시작하여 점 니은을 지나 오른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전선을 생각해 보세요. 선분 기역 니은과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해 보세요. 선분? 페이지에 나왔던 건데 뭐가 다르지? 점 니은에서 시작하여 점 기역을 지나 왼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전선도 있지 않을까요? 니은에서 시작해서 기역을 지나 이리를 가는 것도 있겠네. 한 점에서 시작하여 한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전선을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반직선이라고 하는구나. 점 기역에서 시작하여 점 니은을 지나는 반직선을 반직선 기역 니은이라고 합니다. 점 니은에서 시작하여 점 기역을 지나는 반직선을 반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선분을 양쪽으로 길게 느린 고전선을 알아봅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선분 기역 니은, 선분 기역 니은과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고. 반직선 기역 니은, 반직선 니은 기역과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전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점기역과 점니은을 지나는 직선을 직선기역니은 또는 직선니은기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선분 반직선 직선을 찾아 이름을 쓰고 서로 다른 점을 설명해 봅시다. 나는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읽어보는 것이 예습입니다. 어때요?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생각해보고 그림도 보고 필요하면 계산도 해보면 책에 적힌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지요? 몰라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다시 배울 테니까요. 그때도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완전하게 알아들으려고 예습을 하는 겁니다. 예습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궁금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누나, 형, 동생이나 친구들한테 그 부분을 물어보세요. 그 중에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가지씩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2단계는 수업 잘 듣기. 방금 말한 대로 예습을 하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을 할 때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의 눈과 입을 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이나 책같이 다른 곳을 보라고 할 때 보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선생님의 눈과 입을 계속 보세요.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눈과 입을 보기입니다. 세 번째, 알고 싶으면 알 수 있다. 지금은 모르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알고 싶은 것들이 많지요. 그것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지내면 언젠가 반드시 알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책 너머 세상을 바라보려 하면서 책을 읽어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수업 시간에 더 잘 알아듣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어보세요. 그럼 다음 3회 방송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교과서로 수학 공부를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수학 공부를 놓친 수포자 학생들을 위한 방송은 4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